저는 해외 사업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외부 거래처를 모실 기회가 많은데요. 뭐 다국적 제약회사나 좀 큰 대기업 제약회사 분들이 오셔도 저희 건물을 보고 되게 놀라세요. 그래서 그럴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요. 제가 냉동생지라는 사업을 다루는 팀에 있다 보니까 냉동생지 사업이라는 게 되게 신사업이고 현재 트렌드가 이제 베이커리 업계 중에서도 이 냉동생지가 되게 화두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발굴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저희 삼양그룹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비교적 좀 딱딱한 구조 안에 굉장히 역할이 정해져 있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. 아니면 좀 아직 구조가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동기들도 많이 봤습니다. 타 사들에 비해서 사원에게 굉장히 의사결정권이 좀 많이 주어지는 회사 같고요. 제 주도하에 물론 이제 그 상사분들의 동의하에 제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좀 많이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뭐 일례로 전시회들을 기획을 한다든지, 근데 그 기획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참가까지 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올해 나가십니까? 10월 달에 스페인 출장 예정돼 있습니다. 좋으시겠어요? 저랑 혜지 씨 같은 경우는 서로 동기인데 이번 9월에 신입사원 연수로 베트남과 태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국내에서 연수가 있었고 이제 해외 연수를 떠나는 거예요. 그 몇 박 며칠입니까? 일주일 정도 기간. 예. 믿고 좀 권한임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제가 준비했던 거에 대해서 우선 좀 들어주시는 편이어서 만족감이 높았고요. 갑작스러운 회식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 작지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대학생 때 막연히 뭐 사회나 뭐 이미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회사의 모습은 좀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좀 이기적이고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런 거 많이 들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팀원분들이나 또 회사 자체가 저희 직원들에게 주는 느낌이 좀 가족 같다는 그런 강한 소속감을 주다 보니까 거래처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계속 컨택을 하는 업무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더 잘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강한 소속감 자체가 저에게는 좀 더 만족감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입사한 지 1년 좀 넘은 사원의 입장에서 가장 와닿는 게 뭐냐면 유연근무제가 아닐까 싶어요.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좀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자기의 리듬에 맞춰서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자기 생활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야근을 지향하는 문화에 좀 니즈가 있는 편인데 이제 사내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아까 유연근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시차 출퇴근제, 그다음 반차제도, 안시걸제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심신의 안정에 조금 더 집중해주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회사를 다니는데 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어서 식사나 건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구내 식당에서 아침, 점심, 저녁도 다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침에는 또 테이크아웃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든든히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피트니스 센터나 지금 여기 현장 이 뮤직 라운지에서는 또 힐링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. 다다익선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회사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뭐 마음에 드는 회사 몇 개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오히려 소수에 집중하는 게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한 직무로 국한시켜서 본인이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자소서도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걸 읽는 사람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제가 한 활동들을 하나하나 다 연도별로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을 많이 살려서 기획력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결과물들을 보여줬습니다. 답변을 초반에 시작하면서 끝에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흘렸어요. 끝에 대답을 할 때. 뭐 저는 대학교 생활 내내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
좀 전문적으로 해와서 운동이나 체력적인 부분을 좀 어필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도 운동 얘기를 무조건 넣었고 끝에 흘렸을 때 뭐 운동을 몇 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뭐 체력 하나는 좋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때 저 장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때 시간이 오후 1시 정도 때 약간 졸리실 타임이었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다들 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한테 집중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. 그런 식으로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을 끝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으면 대화 자체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지더라고요. 어떤 질문이 나오게끔 저한테 유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답변 양식을 혜지 씨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맞췄고요. 일종의 흘린다는 표현이 약간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기적으로 역할한다. 제 독서를 답변으로 한다. 제 답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올 질문을 이런 식으로 가게끔 유도를 한 거죠. 페이스를 저쪽으로 끌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답변 양식도 그런 식으로 조금 유도를 했습니다. 삼양그룹과 관련된 거에서도 하나 흘린 게 있다면 세븐스프링스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다. 이렇게 답변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어떤 조사를 했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이끌었습니다. 면접을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극도의 긴장 상태인데요. 본인이 준비한 그 질문이 아니라 예측 불허의 질문이 나왔을 때 사실 되게 임기응변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이 아니라 그때 나오는 솔직함인 것 같아요. 그런 질문을 물어볼 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기 위한 걸 생각하거든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진솔하게 대답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사실 저는 회사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지원자의 몫이지만 남게 있게 하는 거는 회사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까지만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사가 잘 보다듬어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화이팅! 지금은 잠도 잘 못 자고 항상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실 텐데 조금만 남은 시간 힘내셔서 파이팅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다들 파이팅!